자주 체하고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막상 병원에 가보면 체했다는 말은 안 쓰고 주로 위염이라고 진단받거나 오히려 내시경 검사상 경미하거나 정상이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장은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내부에서부터 점막 하층, 근육, 장막의 4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위염은 이 중에서 가장 안쪽 내부 점막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위염의 원인으로는 심한 스트레스, 아스피린, 진통, 소염제 같은 약물 복용, 흡연, 술, 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염 염증 지속 양상에 따라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주 이상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시경적 소견에 따라서 발적성 위염, 미량성 위염, 출혈성 위염, 담즙 역류성 위염, 만성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비후성 위염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 체기와 위염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와 발병 부위가 차이가 있는데요. 위염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장 내부 가장 안쪽에 점막 부위 염증입니다. 반면에 체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담 독소가 주로 위장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위장 분문 부위, 위장 근육을 포함한 이 바깥쪽 위장 외벽 조직에 쌓여서 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체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발병 부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찰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염은 위장 내부의 점막의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위장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 상태를 관찰하게 되고요. 체기는 담 독소가 위장 근육을 포함한 바깥쪽에 쌓여서 돌처럼 굳어진 상태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내시경은 주로 안쪽을 관찰하기 때문에 위장 내시경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MRI, CT 등 각종 의학기기로 이 체기 상태가 진단이 안 됩니다. 대신에 저처럼 숙련된 한의사의 명치 부위의 복부 진찰을 통해서 체기 유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체기 유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자가복진이라고 하는데요. 체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2지, 3지, 4지를 펴서 자기 복부의 명치 부위를 지그시 세게 눌러보는 것입니다. 체기가 있는 경우 이렇게 지그시 세게 눌렀을 때 압통이 있으면서 띠나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고요. 반면에 체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게 눌렀을 때 누르는 압력만 느껴집니다. 이런 차이로 환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체기의 유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 양상과 증상의 경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급성 위염에 걸리면 주로 명치 부위의 갑작스러운 통증, 구역, 구토 등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위염의 경우는 오히려 아무런 증상이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복부 통증이라든지 상복부 답답함, 복부 평만감, 구역, 속쓰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염 증상은 주로 소화기 관련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염 증상이 심할수록 소화기 관련 증상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실제로는 위염 정도의 비례해서 소화기 관련 증상이 비례해서 심하지는 않습니다. 체기는 반면에 소화기 관련 증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뒷목, 어깨 통증과 같은 전신적으로 동반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기 상태가 심할수록 그런 증상들이 비례해서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치료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염 치료를 위한 양약은 주위에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용하면 되게 위염 자체는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시경상 위염이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환자가 시달리는 여러 가지 소화기 관련 증상이 별로 호전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만성 소화불량 증상으로 시달리는 환자들 중에 이렇게 위암 같은 게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돼서 막상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내시경상 경미하거나 오히려 깨끗하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병원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또는 신경성 이장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염 치료를 잘 하면 위장 내부의 점막 조직은 호전될지라도 이렇게 상복부 통증, 상복부 답답함 같은 증상들이 여전히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만성채끼는 위장약 등 양약으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끼는 담독소가 위장 근육을 포함한 위장 예벽 조직에 쌓여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인데, 이러한 담독소를 제거하는 양약이 현재까지는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강남 이담 한번병원에서는 채끼 치료를 위한 약이 잘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 성분을 살펴보면 채끼의 원인이 되는 담독소를 제거하는 한약 처방이 있고요,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을 풀어주는 한약 처방이 있고, 위장 운동을 도와주는 한약 처방이 있어서 환자의 채끼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비율을 조절해서 채끼 치료를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끼가 풀리면 이렇게 명치 부위를 만져봤을 때 딱딱하게 굳어진 그 부위가 말랑말랑하게 변하면서 위장의 운동성이 회복이 되면서 만성 채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끼 치료가 소화기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끼는 음식물 노폐물을 유려한 담독소가 주로 위장 입구 부위를 할 수 있는 위장 분문 부위에 위장 근육을 포함한 이 바깥쪽 위장 예벽 조직에 쌓여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위장 이 분문 부위가 해부 쪽으로 위장 입구 부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담독소가 쌓여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 제대로 음식물이 통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제대로 음식물 섭취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영양분 흡수가 힘들어지고요. 두 번째, 이렇게 채끼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장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담독소가 많이 생겨서 담적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요. 세 번째, 이렇게 만성 채끼가 있으면 이 담독소가 위장에 있는 혈관과 림프를 타고 흘러다니면서 그 사람마다 그 약한 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관련 증상뿐만 아니라 두통, 뒷목 어깨 아픈, 항경통, 피로 등 다양한 전신적으로 동반되는 증상을 유발하고요. 네 번째, 채끼가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 소화제 같은 양약조차도 소화 흡수되기가 힘들고 소화제마저 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끼가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좋은 약을 섭취해도 소화 흡수가 힘들어지므로 채끼 증상도 잘 낫지 않고 제대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채끼의 발병 부위가 위장의 입구 부위인 위장의 분문 부위라고 설명했잖아요. 비유를 들면 시냇물에서 상류가 오염이 되면 하루도 오염되는 것처럼 채끼가 심하면 소장이나 대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민성 대장증후 같은 다른 위장관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채끼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채끼 치료가 소화기 질환 치료의 과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왜 채끼로 진단받으면 채끼 치료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채끼와 위염이 어떻게 다른지와 채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